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제이팟입니다. 멤버는 그대로 진행 맡은 저 직원 그리고 도팡섭 엄준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다뤄볼 앨범은 26년 1월 9일에 발매된 키린지의 타운 비트입니다. 키린지 또한 너무 유명한 아티스트고 한국에서도 몇 차례 공연을 했었는데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처음 밴드를 결성한 1996년 당시에는 형인 호리고메 타카키와 동생인 호리고메 야스유키로 구성된 형제 밴드였다가 2013년부터는 야스유키 씨 탈퇴 이후 6인조 밴드로 활동을 했고 2021년부터는 타카키 씨를 중심으로 한 솔로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가사와 훌륭한 작편곡 실력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작편곡은 6집인 도데카곤부터 셀프 프로듀스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매된 타운 비트는 전작인 스태핑 아웃으로부터 2년 4개월 만에 발매된 17번째 앨범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대담과 유머, 그리고 지루해질 틈이 없는 리듬감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세한 건 이후에 말해보기로 하고 각자 감상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일단 나는 J-pop 밴드라고 하면 소위 노광색사이나 흰노, 희계단 이런 밴드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번 퀴린지도 약간 그런 J-pop스러운 밴드 음악이 아닌가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되게 리드미컬하고 소울적이고 재즈한 펑키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약간 시티팝 그런 생각이 드는 장르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힙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앨범 제목과 같이 약간 타운스러운 느낌이 연상이 되면서 그런 걸 잘 표현하는 앨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나도 섭이 형이 타운스럽다. 시티팝과 닮았지만 뭔가 좀 다른 타운스러운 장르라고 이 앨범을 설명했는데, 나도 거의 비슷한 게, 나도 처음 들었을 때 시티팝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뭐 한두 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에 또 다뤘던 좋은 시티팝 앨범이 또 있잖아. 그래서 히토미 토이 앨범이랑 또 비교하면서 또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일단 그때 히토미토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티팝에서는 어떤 도회지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감상이 되게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장르잖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오히려 일상적인 도시의 풍경을 더 담아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되게 시티팝이랑 다르다고 느꼈고, 일단 종합해서 얘기하면 시티팝이나 뭐 여러 가지 락이나 이런 단 하나의 장르로 좀 규정할 수 없는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나는 느꼈어. 그래서 들으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들으면서는 전반적으로 처음 들을 때는 확실히 좀 어려웠어. 왜냐면은 음, 장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템플릿이잖아. 근데 그런 게 모호하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던 장르들이랑 그 부분이 좀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렵지만 또 편하게 듣기에도 좋은 노래여서 뭐라고 해야지? 좋은 의미로 특이했다는 감상이었어. 네, 그러면 도팡이는 나는 그냥 뭐 키린지 앨범이니까 들어야지라는 게 강했고, 음, 키린지가 워낙 이 앨범이 또 많고 우리가 또 바로 직전에 또 다작인 피노키오 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에 못지않는 어, 엄청난 다작을 내는 사람이거든. 물론 뭐 96년부터 시작하긴 해서 연도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 연도에 비해서도 되게 다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작인 사람이, 게다가 다작 플러스 이렇게 연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에 냈던 것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무엇이 좀 불리하냐고 정확히 말하면 이미 있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미 있는 색깔이 있고 이미 보여준 어떤 업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업적과 비교해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들으면서. 그래서 나 역시 키린지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이름에 가려진 그림자 속에서 들었는데, 그런 그림자를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타운 비트가. 음, 뭐 어떤 특정한 장르 내에서 속해 있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앨범이라든지 이런 건 작업을 할 때 약간 어떤 중압감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놓고 그냥 자신이 떠오르는 거를 약간 그대로 쪼끔 엮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 것이 타운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좀 마을스럽지 않나. 마을, 시골 어
시골스럽지 않나 어떻게 보면 약간 도시보다는. 그치 뭐 도시까지는 아니지. 이 앨범이 막 도시의 어떤 찬란한 요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음. 그리고 사실 키린지가 그런 거를 애초에 표방하는 밴드도 아니었고 원래도. 음. 그렇게 들었어요, 이 앨범 자체를. 그렇군요. 나도 방금 동의한 것처럼 뭐 그렇게 도시스러운 앨범은 아니다. 다들 얘기하고 있지만 타운에 가깝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키린지 앨범 단위로 제대로 들어본 게 완전 처음이라 어떤 아티스트인가를 파악하면서 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참신하고 근데 참신하다는 게 막 없는 얘기를 하거나 공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일상적인데 그 단어들이나 묘사를 조합하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 아주 도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는 했지만 아까 뭐 시티팝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그 사운드 측면에서 너무 세련돼 가지고 마냥 시골 느낌도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멋있는 음악이라고 느꼈고 무난하게 듣고 있기 아주 좋은 음악이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운드 얘기를 다들 조금씩 한 것 같은데 그런 음악적인 측면에서 한번 섭이가 얘기를 해봅시다. 나부터 이 앨범에 대해 사운드에 대해 더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사운드 디자인이랑 어떤 이 앨범에서 리듬감 표현 이런 게 되게 좋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 믹싱이 굉장히 잘 됐다 했었잖아. 그런 믹싱 중에 하나가 패닝에서 좀 느꼈었는데 악기 뭐 리듬감을 표현한 퍼커션이나 이런 거를 양쪽으로 기타, 리듬 기타 이런 거를 서로 반대로 패닝하면서 공간감을 살려주면서도 리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확실히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믹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히 그 공간감 아까 얘기했듯이 보컬이 약간 드라이하게 나올 때도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또 심심하지 않을 만큼 다른 악기들이 채워줄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보컬이 굉장히 웻하게 공간감을 채워줄 때는 다른 악기가 좀 빠져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 생각이 들어. 약간 그 보컬과 세션의 조화가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 앨범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확실히 그 어떤 뛰어난 한 점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앨범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서 내가 좋게 듣지 않았나. 약간 육각형이다.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엄청 동의하긴 해. 어떤 그 약간 특징이 확 있는 앨범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기가 빵빵한 앨범이자 애초에 키린지 자체가 그런 걸로 유명해진 거라서 이 앨범 역시 마찬가지고 또 이게 형제 시절하고 형 시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르고 사실 6집부터도 사운드가 좀 다른데 또 이 앨범 역시 또 전작과는 또 다른 맛이 있어서 그리고 전에 있었던 작업물하고도 또 달라 가지고 좋았던 것 그치. 같아요. 어떤 믹싱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실 이 키린지를 리뷰하면서 그 믹싱 좋았다, 뭐 사운드 좋았다, 뭐 사운드 디자인 잘했다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평생 잘해온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지. 근데도 여전히 잘한다.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면은 그 섭이 스스로는 그 타운스러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약간 타운스럽다라는 게 이 앨범 이미지랑도 비슷한데 확실히 그 소박하지만 정이 있고 약간의 따뜻함 그리고 약간의 그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훈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게 가사에서도 잘 표현이 되고 있지. 도시라고 하면은 좀 차가운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타운스럽다고 하면은 확실히 조금은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나 뭔가 생각이 들어. 정겨운 느낌. 나도 그 타운스러움 얘기하면서 이 커버 나온 김에 생각난 거 얘기하면은 난 이거 처음 볼 때 약간 그거 같았거든. 조그만 회사 옥상에 담배 피는 데 있잖아. 약간 그런 데에서 바라보는 도시 풍경 같기도 했거든. 아, 느낌이. 바로 옆에 소도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소도시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완전 큰 대기업들 몰려있는 그런 한가운데 말고 종로 같은 데만 가도 좀만 골목도 아니야. 큰 길에서 좀만 벗어나면 건물들이 확 낮아지면서 좀 도심의 주변부 같은 느낌이었어. 난 그런 의미에서 좀 타운스럽다 말을 빌리면 그렇게 느꼈어. 음악적으로도 방금 얘기 시작은
그 앨범 커버에서 나왔지만 완전 대도시 같은 느낌보다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좀 그런 일상적인 도시 풍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일단. 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이 사람이 사이타마 출신이기도 하고 아까 아, 말했던 사이타마라는 도시 자체가 도쿄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되게 약간 도해지면서도 도시잖아. 그러니까 진짜 시티보다는 타운이라는 느낌이 딱 맞거든. 그지, 사이타마가. 그지. 음. 본인이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 형제 시절 때도 그렇고 어떤 그런 일상적인 가사라든지 이런 거를 워낙 잘 써온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사람의 당연히 특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발휘한 것 같고 난 사실 아까 감상에서 뭐 두 명이 다 시티팝스럽다고 하길래 도대체 이게 어디가 시티팝스럽지라는 그 의문이 있었거든. 물론 뭐 엄준이도 뭐 나 다음 발제니까 그때 뭐 말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그 시티랑 그러니까 이 토카이랑 이나카의 사이잖아 타운이. 그러니까 완전 그렇지.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중심부도 아닌 이 약간 걸쳐 있는 진짜 사이타마나 치바 같은 그런 그치. 느낌이잖아. 그래서 약간 그 시티의 향도 나면서 근데 이게 완전 시티처럼 그 진짜 서비가 말한 대로 차가운 건 또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진짜 이 외곽 도심 시골 지역의 이 촌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정겨움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치, 따뜻함. 그치. 그건 뜨끈뜨끈함. 또 원앙 아니야. 소리. 맞지? 그건 또 솔직히 그건 또 아니잖아. 원앙 어떻게 소리까지는 보면. 아니지. 뭐 원앙소리도 어떻게 시골 같은 뭐 그건 또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음. 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이 앨범이 표현해 줬기 때문에 맞아. 뭔가 시티팝스러움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나는 지금 이해했어. 처음에는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 이게 어딜 봐서 시티팝, 이게 어느 나도 트랙을 들어서 어, 시티팝이라는 거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이 말했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두 명이나 말해가지고 이게 어딜 봐서 시티팝이지 했는데 그런 부분이지 않나. 나도 그런 의미에서 시티팝과 닮았다고 느꼈었어. 그리고 장르로 규정되기 어렵다 보니까 다들 필사적으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느 정도 닮았던 걸 음, 찾아보는 거지. 아는 단어 총동원. 그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도팡이가 의문을 제시했던 것처럼 엄준이가 처음에 시티팝과 유사성이 있고 뭐 그것과도 다르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럼 스스로 그거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시티팝이랑 닮았다고 했던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음, 나도 섭이 형이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면을 보고 시티팝과 닮았다고 느낀 거고. 그래서 어느 점이 다른가에 좀 중점적으로 내 감상을 얘기하면은 약간 도회지에 살고 있는 사람, 거기서 실제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에서 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시티팝도 물론 도회적인 풍경이나 그런 데서 느껴지는 감정은 다르고 있지만 보통 어떤 화려하고 도파명이 아까 그 감상 얘기할 때 말했듯이 좀 화려하고 이런 도시 풍경에서 느껴지는 동경 이런 것들이 시티팝에서 보통 그려내는 건데 시티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는 사실 여기에 동경은 없거든. 아까 말했듯이 좀 완전 도시적인 풍경을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약간 퇴근길 지하철 같은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퇴근길 지하철에 동경은 일단 없는데 어느 정도 도시적인 면도 있지. 근데 그렇지. 여기서 그 일상적인 도시의 풍경 속에 느껴지는 뭐 재미라고 하면은 뭐 퇴근길 지하철인데 뭐 그날 유독 하루가 힘들었으면은 그냥 집 가면서 느끼는 그 약간의 멜랑콜리함 음, 아니면 뭐 퇴근했다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도 느껴질 거고 흔들리는 전철 맞춰서 사람들 막 같이 흔들리는 거 보면 또 그것도 가끔가다 재밌을 때가 있고 음, 약간 이런 되게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미묘한 감상들을 좀 포착해서 내가 시티팝과 닮았으면서도 확실히 조금 다른 음악,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 이런 포인트에서. 그렇지. 나는 그 동경이 없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왜냐면 그 동경은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상태를 동경하는 건데 이거는 자전적인 얘기라고는 뭐 다 그렇다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 자신이 느낀 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나도 그 감상을 그러니까 시티팝 이런 거 말고
이미지적으로 감성을 비슷하게 느낀 게 내가 또 최근에 치바에 한 달 동안 살다 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일 끝나서 아니 뭐 약속 끝나서 또 돌아가는 길에 뭐 혼자 바 들르고 이러면은 약간 도쿄랑은 다른데 뭐 적당히 세련됨은 있고 그런 느낌이 나서 더 이미지가 잘 그려지고 또 내가 시티팝이랑 이게 크게 다르다 생각하는 거는 시티팝이라기에 이 키린지의 타운 비트는 너무 신나. 그치. 그래서 시티팝이 뭐 도시의 화려함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절제돼 있고 뭐라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하는데 다운비트는 억지로 그러지 않지. 신나면 신나는 대로 흥겨우면 흥겨운 대로 그런 느낌이라 엄준이 감상에 동의를 합니다. 나는 근데 약간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또 고민을 해보면서 확실히 그 도시스러운 음악하고 시골스러운 음악이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도시스러운 음악이라 하면은 약간 전자음악, 음, 빠슝빠슝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시골 음악이라 하면은 약간 어쿠스틱하고 되게 컨트리스러운 그런 그치 음악이 약간 컨트리. 시골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 확실히 메시지적으로도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고 음, 사운드적으로도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좋았다 생각이 든 게 아닌가. 음, 그래서 그 점에서 그 내가 아까 어렵다고 말했잖아, 이 음악을. 음, 음, 근데 이게 딱히 이 음악이 난해한 음악들은 절대 아니잖아, 또. 듣기는 되게 이지 리스닝 하기도 되게 좋은 앨범이었고, 실제로도 그치. 그랬고. 음, 내가 어렵다고 한 포인트는 그, 내가 뭘 느꼈냐라고 말을 하려고 분석하려 들면 어려운 노래라고 얘기한 거거든. 아까 내가 어렵다고 한 음, 건. 내가 그거는 바로 이런 감상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 도팡이 형도 얘기했고, 나도 얘기했고, 섭이 형도 얘기했고, 지근이 형도 얘기했듯이 다 약간 어느 특징적인 것 사이의 중간점인 앨범이라고 얘기했잖아. 감상들이 다 보면은. 음, 음, 그리고 도팡이 형도 얘기했듯이 되게 우리가 애를 쓴다. 그 어휘력 총동원해서 좀 이 모호한 것들을 표현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그런 감상에서 시작된 음악을 다시 한번 들은 다음에 말로 다시 정리하는 건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미묘한 것들을 다 잡아내서 일상 속에서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쉬운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잡아내는 재능이 되게 뛰어난 것 같고 감도가 높다고 하지 보통. 그래서 그 키린지 3집 내가 많이 어려워하니까 도팡이 3집 꼭 들어보라 하더라고. 형제 시절에 냈던 그 3집. 3집도 옛날에 냈던 3집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중간적이고 미묘한 감상들을 잘 표현해냈고 음악을 잘한다. 체급이 높다는 아까 수없이 얘기했을 정도로 말할 필요도 없지 음악 잘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특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이용해 가면서 잘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게 키린지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내가 그 3집 3를 들어보라 한 이유는 사실 뭐 그게 제일 키린지가 제일 잘 만든 앨범이어서도 있지만 그게 제일 키린 이 앨범이랑 좀 비슷한 앨범이었던 것 같아, 형제 중에서. 맞아. 음, 왜냐면 키린지가 어떤 시도적인 음악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도적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타운비트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형제 시절에서도 뭐 일렉트로니카를 도입하기도 하고 형제가 떠나고 솔로 프로젝트 있던 시절에도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전장만 봐도 좀 다양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굳이 뭐라 해야 될까 프론트맨하고 이제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밴드의 베이스라든지 어떤 밴드의 드럼이라든지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도 콜라보를 좀 해가지고 음, 음. 오히려 세션 같은 거를 좀 불러와서 다른 밴드에 있는 혹은 다른 아티스트에 있는 세션을 불러와서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전작이거든. 그래서 전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새소년의 황소윤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한 곡도 있어. 암시라는. 음, 이게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아마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는데 꽤나 이 키린지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약간 특히 한국에 있는 키린지 팬들이 약간 음, 그지. 자랑스러워했거든. 아, 또 내 아티스트가 또 새소년이라는 한국 그 밴드.
인디 밴드. 밴드의 어떻게 보면 좀 신성? 음. 23년이니까. 23년이면 그지. 그땐 신성이지. 그거랑 이제 콜라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키린지라는 사람들이 타운비트 같은 음악을 원래 하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아마 인터뷰에 좀 나올 거야. 이게 좀 돌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키린지 리바이벌 아니냐라는 인터뷰가 있었을 거야. 아마 이거에서도. 돌아간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것처럼 3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는 타운비트를 이해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한 것도 있거든. 나는 키린지 앨범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게 앨범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아까 그 엄준이가 말했다시피 되게 애매하잖아. 이게 되게 딱 특징적인 음악이 아니잖아. 그치.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그리고 이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키린지만의 매력이고. 응,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추천한 거고. 그래서 나온 어떤 감상들이나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좀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 다행히 다 들어봐서. 진짜 이거는 키린지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잘 살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 애초에 못 나왔겠지만 키린지니까 한 음악이지 않나. 그치. 약간은 키린지스러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3집이랑 또 다 들어보니까. 이게 그 주제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 뭐 도시와 시골 사이에 껴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장르적으로 음악적으로만 봐도 뭐라고 딱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음악이 나오는 게 되게 재밌지. 감사하고 잘 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게 그런 음악들은 보통 하입을 받기가 어렵거든. 한 가지로 뾰족해야지 눈에 띄지. 그런 점에서 이 키린지의 타운 비트가 엄준이 표현처럼 미묘한 점을 잘 찔러서 처음 말한 것처럼 육각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뾰족뾰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방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계속 말해왔던 그 도시의 삶, 그러니까 도시라기보다는 타운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소리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 이게 확실히 오리지널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연주를 해서 그런 게 더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밴드니까. 그러니까 이 키렌지가 솔로로 되고 나서 아까 뭐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6인조 밴드 하던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작에서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밴드에 있던 분들을 세션으로 데려와서 만들기도 했었거든. 그치. 근데 이번 앨범은 뭐 아마 인터뷰에서는 좀 나오지만 이제 여건이 안 된 경우도 있었어. 왜냐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앨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조율, 시간 조율이라든지 스케줄 조율 같은 것도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약간 내가 그냥 좀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앨범 같기도 해. 이 앨범 자체가. 약간 개인. 자기 개인의 욕심도 있었다.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서사라고 해야 되나? 자선적인. 그거를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앨범에. 맞아, 되게 수필 같아. 맞아.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베이스를 쳤다고 하는데 베이스를 치기 시작하면서 약간 소리 같은 데에 좀 더 많이 관여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레모네이드라든지 이런 곡들은 기타 또 우타 뭐 이런 곡들은 이제 전에 이제 투고를 했던 곡이거든. 기존에. 레모네이드는 그 아이돌 마스터에 투고를 했던 곡이고 본인이. 맞아. 난 몰랐어. 나도 이번에 아이맥스에 알았어. 나왔던 거야. 아이돌 마스터에 투고했던 곡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투고했던 당시의 소리나 곡으로 내지 않고 이번 앨범 타운 비트 버전으로 바꿨잖아. 앨범 버전으로. 그치. 그러면 사실 대부분 레모네이드 타운 비트 버전 뭐 이렇게 하기 마련이거든 원래. 그치. 근데 믹스를 그런 붙이든. 뭐 리믹스를 붙이든 실제로 우타 또 기타는 붙였잖아. 이건 옛날에 냈던 곡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주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레모네이드를 포함해서 이번 앨범 자체가 되게 좀 개인적인 어떤 서사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가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이게 개인적인 자기 얘기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나잖아. 그치. 인터뷰에서도 조금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 앨범 전반의 곡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장르라고 해야 되나? 사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약간 올드팝에서 온 것 같은 경우가 좀 있어. 올드팝. 어.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곡이 어디서 탄생했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원천이니까. 그러면 그 곡의 내용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사운드가 어디서 왔냐도 중요하잖아. 노래니까. 소설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운드가 좀 본인이 예전에 들었든 본인이 좋아했던 곡이든 아니면 본인이 동경하고 있는 곡이든 그런 본인 마음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 연배가 이제 꽤 되잖아요. 그렇지. 96년에 결성한 밴드니까. 그러니까 한 60-70 년대에 유행했던 그 올드팝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러겠네.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한 그 70 년대의 포크라든지 음. 70 년대의 약간 스윙 재즈?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했던 70 년대 팝 음악이 좀 있거든. 그것의 어떤 좀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오모이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러네. 약간 비읍이지. 약간 본인이 그걸 '내가 이번 앨범에 넣어야겠어.'라고 이렇게 약간 결심해서 넣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다 음. 보니까 되게 자연적으로 좀 아,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인터뷰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쪼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음. "요거는 약간 요런 스타일의 음악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요거는 요런 스타일의 음악이 쪼끔 들리는데 맞나요?"라는 인터뷰가 꽤 있었어. 근데 나도 인터뷰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 뭔가 되게 이 앨범 구성이라는 이 사운드의 진행 자체가 약간 70 년대 60 년대 미국 노래 같다. 컨트리라든지 올드팝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랬구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네. 어. 그래서 그런 음악 아닌가 사운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는 앞에 다 말했으니까. 네, 사운드적인 게 올드팝 뭐 아니면 포크적인 거에서 온 것도 되게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데서 사실 일본의 올드팝, 스윙 재즈, 포크 이런 데서 왔다고 하면은 어느 시대 어느 감성이구나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그들끼리는 엄청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자신만의 색깔로 어떻게 잘 융합을 하지 않았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자기가 뭔가 뭐라고 딱 떨어지기 힘든 장르를 한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밴드 음악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자적인 것도 있었고, 믹싱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쪼끔 더 말해 보자면 이번 앨범은 확실히 좀 힘을 뺀 앨범 같아.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야지.'라고 힘을 뺀 게 아니라 음. 뭔가 약간 컨셉적인 거라든지 '나는 이번 앨범은 어떻게 보면 좀 일렉트로닉하게 갈까?' 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그냥 이 곡을 듣거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나는 그냥 이런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은데.'를 즉각적으로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음. 앨범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일 내가 앞서 말했던 다른 사람의 세션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전작이 아니라 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베이스도 치고 물론 완전 본인이 다 이제 1인 밴드처럼 다 녹음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음음. 본인이 좀 구성을 했잖아. 이번 앨범 보면 인터뷰도 초반부에 그렇게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사운드라고 생각해. 이 다운비트가. 그렇게 해서 좀 컨셉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호리고메 타카키 나를 그냥 보여주자.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냥 지금 내가 떠오르는 거 혹은 떠올랐던 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표현하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 음. 그러니까 굳이 컨셉을 따지면은 뭐 도시 막 이런 게 아니라 나구나 그냥 내가 살아온 얘기 할게.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만든 노래구나. 그래서 이 인터뷰 중에 퍼펙트 데이즈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요라고 하거든. 아, 플러시. 이 인터뷰 내용은 그래. 인터뷰 내용은 플러시라는 곡이 이제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요? 라는 음. 질문이 있어.
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그 결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퍼펙트 아, 데이즈에서 맞아, 말하고자 맞아. 하는 거랑 이 앨범에서 말하고 하자 하는 거랑 결이 그냥 좀 비슷한 것 같아. 음. 맞아, 물론 맞아. 안본 퍼펙트 데이즈를 안 본 사람은 좀 공감을 못해서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음. 감성이 어, 비슷해, 확실히.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 그만. 그치. 개인의 얘기를 표현했다. 결국 주제는 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보는 타운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 나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를 주제로 삼아버리면 훨씬 자전적으로 들어가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거든. 맞아, 맞아, 맞아. 음. 뭐 예를 들면 막 이센스 에넥도트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잖아. 맞아. 자주적이거나 자전적인 앨범은 아니고, 그러니까 음. 내가 살고 있는 타운이라는 환경, 음. 사이타마면 사이타마일 수도 있고, 음. 근데 굳이 본인의 고향 같은 거를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맞아. 그냥 앨범 인터뷰에서 나왔다시피 뭐 라이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는 활동이 있잖아. 음. 그냥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어떤 2년 4개월간의 나를 표현한 것 같아. 나의 환경이라든지. 그치. 음, 뭐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의 생각 이런 것도 맞아. 키 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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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면은 이 감상이 되게 개인적인 감상이 많이 나오지. 듣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이 사람은 '이거 해야지.' 하고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음악 만드는 사람은 또 특히 이 앨범은 그런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해야지 이러고 어,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내 얘기가 들어가서 이런 그러니까 타운스러운 걸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도 만들었던 사람이야. 다 해 음. 봤구나.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기존의 사운드랑 다르게 시도적인 걸 해봐야지 당연히 했던 사람이야. 음.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하긴 그런 앨범이 것도 아니었네. 앨범이 몇 개인데 지금 형제 시절 포함해서도 많아. 아니 빼서도 음. 많아. 엄청 많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본 사람이 아니야. 형제 시절 때도 음. 했고 본인이 솔로일 때도 했어. 음. 그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분석이고 이번 앨범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뭐 두팡이가 더 좀 짚고 싶은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 뭐 나는 이제 음. 더 짚고 싶은 건 확실히 가사를 정말 잘 쓴다라는 맞아. 게 그치. 느껴졌어. 아, 퀸지 내가 제대로 들어본 앨범이 이거밖에 없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근데 다른 키린즈 앨범도 가사가 이런 느낌인가? 감성이나 표현법이나? 이게 키린지가 앨범이 워낙 많고 다양한 그치. 스타일이 많아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딱 말해 보자면 그냥 어 그 해당 앨범의 사운드라든지 어떤 곡의 사운드가 있을 거 아니야? 음. 그치. 그리고 그 곡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사운드가 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운드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을 하잖아, 우리가. 음.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음악이잖아. 어, 그렇지. 거기에 맞게 가사를 정말 잘 써. 아, 아. 어울리게. 그래서 키린지의 가사 이 센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그 곡보다 넘치게 절대 안 써. 형 실력이 뛰어나구나. 그거를 음. 정말 이제 실력이 뛰어나다를 그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돌려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실력이 뛰어나다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그 가사를 넘치지 않게 쓰는 거는 정말 어지간한 실력으로 못하는 거거든. 특히나 여러 가지 느낌을 내면서. 맞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레오르의 레토릭도 했고 음, 당장 전편에 이제 피노키오 피의 오케이. 언더월드도 했잖아. 음. 고스트도 했고. 뭐 고스트도 했고 물론 고스트는 이 예시는 아닌데 어떤 레토릭이랑 언더월드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 조금 과한 가사였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사를 두 앨범 다 물론 잘 썼지만 곡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넘치게 썼다는 게 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좀 약간 예를 들면 사이즈에 안 맞게 좀 꾸겨 넣었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들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넘치게 좀 쓴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키린지는 정말 그런 게 없어. 당장 1번 이 루무 단살 이 노래 있잖아. 어, 음. 여기 보면 댄스의 연속이 나오거든. 돌고래 맞아, 댄스. 맞아, 사실 맞아, 맞아. 댄스가 몰라 뭐 거의 한 40개, 50개의 댄스가 나오거든. 응. 좀비, 전기톱, 뭐 전차, 뭐 손톱, 세장, 부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재밌었어. 근데 이렇게 많은 댄스를 집어 넣음에도 이 곡이 안 무너지잖아. 확실히 그 어. 피노키오 피는 우소 밈 거기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짓말을 엄청 많이 넣는데 우소를 그거랑 좀 나는 많이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그 되지. 페이크 밈 그거는 우소 밈은 그거는 좀 잘 쓴 것 같고 그 나머지 이제 어, 초주인공 이런 노래가 좀 아쉽다고 내가 그 저번 팟캐스트에도 말했잖아. 어, 그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앨범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가사가 전체적으로 곡에 안 벗어나겠어. 완급 그 조절을 잘했다. 넘치지 않겠어. 그런 아티스트 찾기 되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가사 잘 쓰는 아티스트는 일본에서 거의 한 별로 없지 않나. 그리고 뭐 개인의 생각 이런 것도 드러나기는 하는데 이게 뭐가 어떻다 저게 저랬어요 이런 얘기를 가사에 쓴다기보다는 그냥 상황 묘사하듯이 쓰는데 메시지는 들리는 게 대단했어. 그렇지. 플러시 같은 경우가 일본의 화장실을 이제 빗대면서 사실상 일본 사회를 좀 비판하는 어, 그치. 그런 것처럼 해. 뭐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우리 사회는 어떻고 저거는 저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병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데 뭔지 다 알겠잖아. 맞아. 이런 게 잘 쓰는 거지, 그런 사실. 글을 되게 잘 쓴다 느꼈어. 맞아. 그래서 이제 계속 언급하지만 그런 가사에다가 그런 가사가 넘치지 않게, 그러니까 사운드나 곡의 컨셉에 역류하지 않게 음 정말 잘 써. 맞습니다.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런 칭찬은 사실 키린지의 어떤 앨범을 리뷰하는 데는 약간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가긴 해. 그냥 당연히 잘함. 약간 이런 느낌.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또 키린지 앨범을 자주 듣는 사람도 아니고 또 키린지 그것만 전용 하지. 팟캐스트도 아니고 그렇기 그치. 때문에 그치. 한번 언급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음. 키린지가 항상 잘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음악 중에 이걸 다루는 거니까 잘한다고 말은 해야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키린지 팬들에게는 뭐 저런 걸 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언급해 봤고 음, 그래서 이번 앨범 역시 상당히 사운드에 맞게 가사를 잘 써서 그 가사를 뭐 안 보는 분들도 있겠지. 그냥 가사 해석이랑 가사집을 안 보고 그냥 음악만 듣는 분도 있겠지만 키린지 음악은 좀 가사랑 같이 보면 더 좋지 않나 해서 한 번 정도는 진짜 가사랑 같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키린지는 그렇지 않나라고 해서 언급해 봤어. 그러면 얘기를 좀 다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늘 하던 것처럼 별점을 한번 각자 매겨보겠습니다. 뭐 섭이부터 해볼까요? 나는 이 앨범이 아까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고 했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포켓몬으로 비유하자면 EV 같은 앨범이 될 수 있었다. 굉장히 밸런스가 있지만 체급이 낮아 버리면 앨범 자체가 별로일 수 있는데 작은 육각형. 작은 육각형. 근데 확실히 그 굴리트 같은 앨범 혹은 큰 육각형. 아르세우스 같은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앨범이. 뭐냐 비유 맛있네. 나 예. 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모르잖아. 아무튼 뭐요? 큰 어. 육각형적인 아 앨범이라고 생각이 대단하다. 드는데 어. 국밥.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앨범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4.5점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와 높네? 그러게. 예. 엄지. 잠깐만. 왜? 0.5는 어디서 까인 건가요? 지금 말만 취향에서 들어보면 뺐습니다. 5점인데? 취향에서 그러긴 해. 뺐습니다. 아, 취향에서. 혹시 어느 부분이 어느 점이 아쉬웠냐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 특출나는 부분이 없는 게 쉽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게 나도 좀 단점인 것 같다. 육각형이란 사실 자체가 약간 지루할 수 있다 이런 건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육각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지. 아무튼 그
특출난 부분이 없는 데서 .5가 까였지만 그만큼 대단한 앨범이라 그거 말고 깔 부분이 없었다. 큰 육각형 같은 앨범 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4.5점 처음부터 높게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엄준이 한번. 나도 4.5점인데 오, 나는 이 노래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일단 취향적인 데에서 까였다기보다는 내가 키린지라는 엄청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티스트를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랬으면 5점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내가 사실 이번에 이름만 몇 번 들어봤지 어디 뭐야 뭐 락 페스티벌 라인업 이런 데서만 이름을 좀 들어봤지 앨범 단위로는 처음 들어보는 거다 보니까 이번 앨범을 그 키린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 5점은 완벽하다라는 거잖아. 취향적으로도 맞고 심지어. 음, 음. 그래서 5점까지는 주긴 애매하지만 뭐 앞으로 지켜보면 5점이 될 수도 있는. 하지만 지금은 4.5점인. 5점을 주기엔 내가 너무 키린지를 모른다. 하긴 완벽히 훌륭하다라고 하려면 스스로도 좀 이해가 돼야 그런지 아닌지 아니까. 5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잖아. 5점을 여기서 음, 줘버리면은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거야. 6점, 5.5, 5.5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그런 것도 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5점 정도 되면은 5점짜리 앨범들은 사실 거의 취향 차이에요. 5점짜리 가는 그 내에서. 아무리 그것, 취향 빼려고 해도 그것도 있고 그 자신의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점을 뺀다고는 하지만 나는 5점씩이나 될 거면 이해가 안 돼도 5점 줄 수도 있다 생각해. 누가 예. 봐도 잘하는 그런 롤 모르는 사람도 페이커 보면 잘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뭐 4.5점 연속으로 나왔고 그러면 도팡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이 앨범 음, 이렇게 4.5점을 두 개나 받을 정도로 높게 평가당할지 몰랐거든. 음, 왜냐면 나는 절대 4.5가 아니라서 내 기준에. 음, 음. 너무 높아 4.5 주기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난. 아님. 어. 그래서 나는 별 4개. 나는 그냥 키린지 앨범스러웠고 그다음에 뭐 육각형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게 그렇게 꽉 찬 육각형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 음, 음. 그냥 무난해 되게. 그래서 그냥 4.0 이야. 되게 무난해서. 그러니까 되게 무난히 되게 좋아. 그래서 그냥 4.0. 적당한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막 어떤 단점을 막 찾거나 어떤 장점을 막 찾거나 장점은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찾아서 말했지만 그렇지. 이 앨범을 막 굳이 어떤 단점을 막 이렇게 찾아서 별점이 깎인 이유는요.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앨범은. 음, 그냥 되게 무난해. 맞아. 그래서 4점. 그러면 저는 3.5. 무난한 육각형이라고 하는데 육각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것도 도팡이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깎았냐라고 한다면은 나는 무난하다는 거는 그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그 자체로 치명타라고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무난한 음악은 말 그대로 너무 많거든. 물론 그 무난한 음악들 중에 방금 말했던 뭐 이런 넘치지 않는 가사나 사운드적인 우수성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결국 나오는 게 넘치지 않은 무난한 깔끔한 작품이라 나는 사실 가사 몇 개 빼고는 되게 재미가 별로 없었어서 좀 점수를 많이 깎았습니다. 퀄리티에 비해. 퀄리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괜찮아. 나도 3.5랑 4랑 고민했어. 음, 좀 나는 오히려 가사 안 넘치게 쓰는 거 진심으로 신기라고 생각해. 나는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음. 근데 나는 넘쳤으면 어떤가 좀 재밌지 않나 음,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조합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갈린 경우는 없었는데. 그러게. 제 생각에는 그것도 4점 0.5점 정도가 차이. 4점 나도 정도가 적당하지 4점. 않나? 그러니까 도팡이 형이랑 직원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점이 보이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점 준다 해서 막 반박하고 싶진 않아. 그 정도는 돼. 나도 조금 더 이렇게 부연을 하면 이런 무난한 음악이라 해야 되나? 무난한 거를 음, 표방하려면
아까도 나왔던 키린지의 3집 앨범 3 정도는 돼야 음. 4.5나 난 이거 5점이라 생각하거든. 그 3. 정도는 돼야 이제 시대를 뛰어넘는 명반 4.5, 5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음. 음. 그 정도의 압도적인 퀄리티를 좀 보여줘야 후대에 남을 앨범이 되는 거고 음. 이번 앨범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본인도 사실 그 정도를 막 이렇게 힘을 줘서 만든 앨범도 아닌 것 같아서 음. 나도 그래서 3.5와 4를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고민했는데 3.5를 주기에는 너무 이 사운드적 완성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뛰어나서 그치. 그래서 4점을 줬 그러면 그 서비가 말한 것처럼 4.5가 둘에 4랑 3.5니까 대충 중간 잡아서 4로 갑시다. 예. 저희도 뭐 5점 0점은 깎는 것도 뭐 말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납득이 가네요. 음. 4점. 나는 그러면 좀 4랑 4.5랑 되게 민감하게 봐. 왜냐면 4.5 큰 부터 약간 그 사 선이구나. 4.5 부터는 그냥 고특 일 라인에 쪼끔 들어간다고 생각해. 음. 고트 반열. 음.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4.5, 5.0은 어떻게 보면 좀 취향 차이일 수도 있거든. 이해의 차이와 본인이 얼마나 이걸 음. 이해했냐. 그 그 차이도 좀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나는 4.0과 4.5를 정말 민감하게 여기는 음.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4.5로 기결됐으면 입에 악물고 막았을 것 같아.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지점을 지금 정해 어. 보는 거지. 그래서 4.0, 3.5 뭐 어느 걸 받아도 다 이해는 된다. 얘도 4.5가 둘이나 있으니까 4점으로 갑시다. 아무튼 그래서 키린지의 타운 비트 4점으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늘 하듯이 최애곡 한 번씩 선정을 해 봅시다. 뭐 특정 곡들만 되게 언급이 된 것 같긴 한데 우선 서비부터.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4번 플러시가 가장 재밌었고 사운드적으로도 내 취향이었던 것 같아. 가사도 그렇고. 그래요. 예, 가사가 재밌고 사운드적으로 자기 취향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엄준이. 나는 그 특정 곡들만 계속 언급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정 곡들만 계속 언급이 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언급이 됐던 적 있는 1번 트랙 룸댄서. 음. 룸단사. 어떤 점이 왜냐면은 좋으셨나? 네. 일단 1번 트랙으로서 너무 손색 없지 않았나. 1번 음. 이거를 좀 다른 앨범들을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질리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또 특히 그걸 자주 듣게 되잖아, 이 음. 팟캐스트를 준비하다 보면. 그치. 근데 이 앨범은 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자주 돌려 들어도 별로 질리거나 하는 느낌이 덜했던 게 이 1번 트랙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해. 음. 일단 듣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가사적으로도 그 댄스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도 일단 뭐 이걸 계속 반복되면 뭐 곡이 무너지니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재밌고 음. 일단 듣기가 좋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것만 딱 모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1번 트랙을 최애곡으로 정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면은 도팡이. 나도 1번 트랙. 음. 루모단사. 이유는 어 비슷한가? 당연히 그 이유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랄까 제일 잘 만든 것 같고 1번 음. 곡을. 그다음에 뭐랄까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떤 올드팝스러움이 있다고 했잖아, 이 앨범에서. 음음. 그게 제일 잘 느껴지는 것 같아, 1번이. 음. 어떤 댄서블 하면서도 너무 옛날 음악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맞아, 맞아. 음 그러면서 약간 그 모타운 비트라고 하는데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거를 좀 오마주를 삼아 가지고 만든 것 같기도 해서 1번이 너무 좋았어. 내 생각에 시티팝이랑 헷갈렸다 하면 이 트랙 때문에 그랬을 거야, 아마. 맞아. 그 여기에 올드팝스러운 게 있다 했는데 그 팝에 꽂혔는데 그렇다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막 옛날 느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련됨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헷갈릴 만하지 않았나 나도 생각을 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내 최애곡은
룸댄서랑 플러시 중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택지가 다 사람들 듣는 비슷하네. 게 비슷하네. 나는 음악적으로 룸댄서가 더 위라 보긴 하는데 나는 플러시 고르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가사가 너무 재밌고 가사도 가사인데 이 발상이 참신했고 병기에 대해 말한다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자극적이라 해야 되나 좀 더러울 수도 있는 그런 소재를 가져왔음에도 아까 말했던 넘치지 않게 가사를 쓴다. 이거를 막 되게 뭐라도 되는 양 쓰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써내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코러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속 기억에 남아요. 코러스는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플러시가 되게 기린지스럽지가 않더라고 노래 들어보는데. 음 맞아. 이 되게 다른 펑키 곡들이랑 되게 펑키하고 계속 나오지만 또 올드팝의 향기가 많이 나지 않나. 어, 진짜 많이 나왔죠. 플러시는 진짜 음, 대놓고 70년대 음악이야 진짜. 그래, 내가 육각형이라 지루할 수 있다 했지만 여기서 뾰족해버리니까 자꾸 얘가 생각나는 것 같아. 이게 플러시는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정교하게 만든 노래인 것 같아. 확실히. 맞아. 이런 노래 찾기 힘들지. 음. 원래 그냥 그러면, 올드팝을 가져오면 그냥 올드팝스럽게 하고 땡 치는데 음, 이 올드팝적인 펑키한 음악을 가져오면서도 재즈틱한 거를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코러스라고 해야 되나? 코러스도 되게 살리면서 약간 일렉트로닉한 부분도 있거든. 이 노래 들어보면. 맞아. 그치. 믹싱도 그래서 약간 그래. 믹싱도 약간 그렇게 믹싱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음, 맞아. 보컬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면서도 정교한 노래다. 나도 그래서 동의해 더 그래서. 인상 깊었고. 어. 어떻게 또 딱 두 곡으로 나뉘었네. 그러게. 준준이 말대로 특정 곡들만 언급되는 게 이유가 있긴 한가 봐. 그러면 이렇게 최애곡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추천을 받을까 하는데 사실 뭔지는 알 것 같네요. 그 두 개를 사실 준비했는데 한 개는 뭐 이미 다 스포를 해 버려서 음, 아이고. 3 집, 3. 집 3. 이거는 근데 키린지 앨범 아마 추천하거나 뭐 키린지에 관련된 특집이라거나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언급되는 앨범이니까 이거는 제이팝 역사상 중요한 앨범 중 하나라서. 음, 그러니까 키린지의 3는 이 3집 앨범은 그러니까 제이팝을 대표하는 명반이야 그냥. 그 정도로. 당연하지. 그러니까 2000 년에 발매한 앨범 중에 가장 뛰어난 앨범이 아니라 음, 그냥 21 세기에 발매한 앨범 중에 가장 뛰어난 앨범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야. 이 3는. 어, 마침 또 2000년에 발매를 했네. 하여튼 이 제이팝 역사에서 들어갈 만한 앨범이거든. 이 3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안 하는 거는 안 된다. 키린지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리고 추천 영역에서.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거를 추천하고 싶었고 그리고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 아마 한국에서는 아예 모를 거예요. 왜냐면 후진 클럽이라는 무슨 글럽? 사람들의 후진. 음, 그 후진 클럽이라는 사람들의 후진 비오리라는 앨범입니다. 이건 아마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거의 모를 거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 왜 이렇게 마니악한 이 앨범을 왜 가져왔냐면 음, 이 앨범이야말로 완전 로컬 앨범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지명까지 솔직히 나도 몰라. 근데 음, 이게 그 섬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그 표현한 앨범이거든. 음, 그러니까 완전 로컬이지. 그러네. 그런 로컬임에도 사운드를 상당히 되게 유니크하게 쓰면서 가사도 재치 있게 쓴 앨범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컬적인 키린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 심화 키린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자 보컬이고 정확한 구성까지는 모르지만 여자로 구성된 밴드 혹은 그룹이라고 알고 있어. 후진? 후진 클럽. 영어로 부인? FUJIN 이렇게 치면 맞아, 맞아. 나오긴 하는데. 음, 구독자가 972 명인데 유튜브는. 이거 아마 진짜 마니악한 사람들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달하는 어떤 로컬적인 음악 음. 그리고 로컬 음악이라고 해서 촌스럽거나 다사이한 게 아니라 세련되고 그 세련 속에서도 그들의 일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을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 어떻게 보면 좀 타운 비트랑은 좀 결이 쪼끔은 맞으면서도 쪼끔은 틀리지만 어떤 로컬스러운 음악을 하나 가져오는 게 어떤가 해서 갖고 왔어. 그래서 후진 클럽의 후진 비오리까지 해서 예. 2개 추천. 부인 구락부. 또 이렇게 뭐 키린지라고 하면은 뺄 수 없는 앨범과 정말 마이너하지만 어떻게 보면 심화 버전의 아티스트 추천을 한번 받아봤고, 네, 그럼 이렇게 키린지의 타운 비트를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시티팝을 연상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히토미토이 앨범 얘기도 나왔었고, 그 외에도 이전에 다뤘던 작업물들, 다른 아티스트들의 앨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여러 가지를 다루다 보니까 더 비교도 되고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저희 견문을 넓혀가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